네, 오늘 벌써 직원 동료 리더 교육 3일째입니다. 저 자리에 앉으면 다 떨리나 봐요. 중학생이 다리를 또 계속 이렇게 이런 경험들 통해서 저희 복지관 사회복 선생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 선생님이 이 강의 기존 사업의 변경 과정을 통한 성과 한계라는 제목이 성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게 좀 더 붙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약간 들긴 들었지만 그거까지는 다음 얘기라고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2015년 11월에 중 선생님 입사하고 나서 2016년부터 관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사업의 방향성들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쭉 정리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도 인터뷰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들, 지나온 시간들의 모습들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우리 현종혁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듣고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종혁 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런 발표 자리를 많이 경험해보지는 않아서요. 제가 혹여나 발표 중에 온몸이 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픈 게 아니라 긴장했다는 거 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6년도부터 20년까지 기존 사업의 변경 과정을 통한 성과와 함께 한계를 발표하게 된 현종혁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지역 전담제 사전 준비 단계로 생각해서 저희 사례관리팀 아니면 저희 지역 조직팀 그다음 지역 보호팀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아니면 팁 이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5년간 여기 와서 무엇을 했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기존 사업을 변경했을 때 그 고민들과 이런 거를 했을 때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원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주제가 되게 좀 컨펌받고 이래서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변경 과정에서 제가 계속 걸렸던 게 저 16년도, 20년도까지였어요. 이 말이 제가 전체 사업을 16년도랑 2020년도까지 다 맡아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전체 사업 변화 과정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희 목차는 16년도부터 20년까지 사업 변화, 그 다음에 기존 제가 생각했던 기존 사업 변경을 통한 성과 한계 요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5년간 사업을 보실 건데요. 저의 사업 기준은 업무 분장표 기준으로 했으며 사회관리, 그 다음에 기타 네트워크 사업은 제외한 사업이니까 그거는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좀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저희가 총 그 36가지의 사업을 좀 진행했더라고요. 눈에 띄는 게 보이시죠? 현재 진행하고 있던 밑반찬, 현재도 진행 중인 밑반찬, 무료급식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나눔 밥차. 제가 이거 15년도에 처음 지원 나갔는데 눈 엄청 많이 온 날 가서 개고생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회봉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사회봉사 하러 이제 청소년들이 저희 복지관으로 와서 봉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애들이 몰래 와서 담배를 피다가 미니쌤한테 걸려가지고 수거된 담배가 저한테 들어오는 그런 이제 드림하이도 있었고요. 효섭 대리님의 사업 정리의 발판이 됐던 골드 아카데미 이런 사업들도 좀 눈에 띄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담당자분들은 좀 이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시죠? 그 전에 했던 것들. 그래서 보시라고 설명드렸고요. 저는 일단 분석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석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볼까 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그냥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좀 발견했던 거는 복지관 내에서 진행한 사업 비중이 조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료운천료 저희가 티켓만 구입하고 그냥 이제 배분해서
어르신들 순서 싸움 때문에 좀 엄청 고생했던 건강엄마 서비스.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기존에는 행사성으로 진행했던 복지관 내에서 진행했던 명절 나눔 행사. 이렇게 저희가 지역 사회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지역 복지관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좀 많았다는 특성을 좀 발견했고요. 총 지금 저희가 처음 말했던 36가지 중에 18개 정도가 복지관 내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업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어요. 특성이라고 저 나름대로 발견했던 부분이.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사말벗은 지금 다 아실 거고요. 지금 임의용 서비스도 물론 이제 복지관 내에서는 했지만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변경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활봉 대보름 행사는 그 당시 사업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수영장 이용인 분들에게 부럼을 나눠주고 이제 뭐 얘기하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주민아카데 사업은 이때 벽화가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과정이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인식개선 캠페인을 좀 봤는데 이건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총 2가지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세요? 과장님 담당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부제목이 레인보우, 그 다음에 티머니 이렇게 2가지 인식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레인보우는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고요. 티머니는 후원 인식 개선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제 문화활동 행사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진행은 했지만 그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 상영하는 이런 활동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지금 36가지 중에 11개 정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특성을 보면서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 움직이지 않는 복지관, 새로운 수혜자 혹은 지역 주민이 없는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오면 튕겨내는 저희가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당시 36가지 중에 18가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했던 건 11개, 이 정도로 조금 저희가 부족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6년도 사업은 거의 기존 수혜자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을 거의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수혜자 중심, 그 다음에 복지관 내에서 진행하는 중심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물론 16년도에는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기존 수혜자 중심으로 그에 맞게 더 좋은 서비스가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16년도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면 5년 동안 좀 많은 게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제가 뭔가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기점이라고 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는 관장님과 함께했던 그 미션 비전 수립 과정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희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행동들이 조금 알다 생각한 듯 안 한 듯 저희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변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7년도 사업은 저희가 없어졌던 사업,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요 위주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르신 자주분 기억나시죠? 지난달에 좀 고생 많이 했던, 저는 담당을 하진 않았는데 조금 같은 팀으로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걸 좀 봤어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할지,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저희 다문화 수업 중에 유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육문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정리수납 양성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강사님, 그리고 이용인 분들이 함께했던 정리수납 봉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아카데미 사업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나온 각하, 그 다음에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진행했던 키다리 선생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요즘 들어왔던 가족봉사, 도드리 가족봉사자,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와그라를 우리 동네 1단지 사는 지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인 것 같아요. 정의수납이나 벽화, 도드림 가족봉사단은 그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직접 현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과정까지 그렇게 모임이 형성됐던 프로그램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다리 선생님은 새로운 수혜자를 좀 발굴할 수 있었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청소년, 소외됐던 청소년 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원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와그라글 1단지랑 4단지는 각동 팀장님 아니면 관리상소분들,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더 확장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또 와그라글에서 또 새로운 수혜자들도 많이 방불되긴 했어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중심 수혜자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와그라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또 숨은 자원들을 좀 많이 발굴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4단지 수채연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자분들이 많이 발굴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가 지역 사회로 찾아가는 복지관으로 조금씩 변경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10년도 사업이 복지관 내, 그다음에 기존 소외자 중심이었으면 지금 17년도 사업은 조금 더 저희가 지역 사회 내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활동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 전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거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18년도 폐지, 그다음에 신규 사업입니다. 보시면 산타행복, 이거 제가 처음에 맡았던 사업인데요.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선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 있게 그분들한테 주자라고 해서 사전에 요구조사를 했어요. 한 30명 되는 아이들 사전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이상한 캐릭터의 시계를 사달라던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러 가려고 진짜 뭔가 토플러스랑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게 신학기 지원 사업으로 조금 변경됐다가 그것도 좀 폐지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밥상 차리기는 저희 소연쌤이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왜 없어졌는지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이게 한 끼 100원 지원 사업이어서 그게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17년도랑 보시기에 조금 저희가 나가서 하는 활동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을 조직화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어요. 1단지랑 4단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10단지, 11단지 저희가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전에 1단지, 4단지는 18년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타행복에서 변경된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 그때 당시 팀에서 논의가 됐었던 거는 진짜 더 실질적인 분들한테 제공을 하자 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는 이제 청소년분들 학업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교재 살 비용이 없다, 아니면 이제 여학생 경우는 생리대 같은 이렇게 지원하자는 서비스, 이제 그걸로 시작이 됐다가 이것도 결국에는 좀 폐지가 됐던 거고, 청소년 자원봉사 슈퍼너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자원봉사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있는 것만 좀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뭐 밑반찬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전달해드리는데, 이거는 청소년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자원봉사자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해보고 그리고 직접 활동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희선대리님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활동가 양성 모임 같은 경우는 이게 11단지 공동육아가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제목은 주민 향기체 클래스 만들기, 이렇게 이제 11단지 주민을 모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이게 공동육아 모임으로 바뀌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용인 간담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저희 관장님이 이제 기획을 하셨던, 그때 경민 선생님이 처음에 진행했던 건데, 이게 수영장 이용인, 그 다음에 저희 교육문화 이용인, 그 다음에 더불어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지역보호 대상자분들까지 모아서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를 안 하는 옥사톱밭은 제가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이해를 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담당자분이 말씀하신 거는 무조건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같이 참여해서 자기도 도움 받고 그거를 나누는 그런 식품봉사다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저희가 19년도는 사업 개수로 봤을 때는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 폐지도 없고 신규 사업 만들어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그게 저희가 일을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8년도, 19년도 사업은 저희가 더 주요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거를 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그락을 1단지, 4단지, 10단지, 11단지가 특히 더 해당이 될 건데요. 보통 저희가 어떤 모임을 만들고 봉사단을 만들면 담당자가 좀 박치하게 되면 그게 조금 금방 사라지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진행되는 게 많죠. 뭐 정리수나 역학, 뭐 키다리 등등 이런 게 많은 게 그 당시 저희 각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맞아요. 2000년도 사업입니다. 아시죠? 저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했던 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에게라는 말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사회복지사가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 때문에 파생됐던 그 사업들이 찾아가는 임의용 서비스, 직급봉사단, 그다음에 연합 캠페인 등등. 이게 사회복지사가 지금도 조금씩 투입은 되고 있지만 그 전보다는 덜 투입되면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복지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라 조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지금처럼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조금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조금 사업을 설명드렸는데요. 저만 느끼시나요 혹시?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많이 바뀌시다는 걸 느끼시죠? 저희가 5년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진짜 저희 직원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이 진짜 사업 하나 진행하는 게 단순하게 진행하면 정말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반면에 이런 사업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성공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이런 부분이 정말 담당자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주제 준비했던 거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5년간 바뀌면서 각 담당자들이 느꼈던 거를 좀 원래는 저의 사업을 좀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경이 되었고 제가 전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분들에게 인터뷰를 조금 진행했어요. 제 기준 삼아서 저랑 친하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혹여나 인터뷰를 잘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했던 의미가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은 제가 어르신 자주 모임입니다. 저희 신경호 부장님께서 맡았던 사업인데요. 제가 자주 어르신 진달래라고 이제 할게요. 진달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의 주는 사업을 위주로 돌아갔어요. 외식 지원을 해주시던가 식사를 하던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던가 아니면 나들이 이런 식의 주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셨다고 해요. 왜 지역 조직화는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하지 보호자 대상자들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저도 지금 공감이 되긴 하는데 저의 지인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지역 보호 대상자분들로 이제 조직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직까지 일반 주민 대상으로 조직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공감이 됐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좀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사전에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원해치로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전에는 이제 사전에 무엇을 모여서 하고 싶은지, 나들이 가면 어떤 거를 하고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등등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막 질문을 구상하면서 갔겠죠. 처음에 기획하시는 뭐 기획 다 해보셨겠지만 이런 생각이 되게 신나요. 막 이제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막상 질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이 거의 나오죠. 귀찮다, 하기 싫다, 안 한다, 담당자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선생님들이 다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 사업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정말 하기가 싫어요. 정말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준비했던 게 거의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거 아마 다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또 다른 준비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결국에 기존처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주는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나들이를 기획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담당자가 나들이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과 같이 기획하는 거. 보통 저희 나들이 저도 담당을 해봤지만 고민을 많이 하죠. 어디 갈까? 근데 보통 갔던 데 많이 가죠. 저희. 그리고 먹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어르신들과 같이 기획, 장소, 일정,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같이 해보자. 그러면 이분들의 주체성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에 마찬가지로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포기를 하신 거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그 어르신 진달래 부인이 폐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조금 여쭤본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렸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다른 분을 모집해서 해보시는 시도가 없었느냐였는데, 이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모집 과정부터 다시 해보시겠다는 의견이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골드 아카데미인데요. 저희 혹시 복지관의 공식적인 별명 같은 거 알고 계시죠? 행사만 하면 비가 오는 저희 은경 대리님, 그 다음에 마음만 먹으면 사업을 정리하는 김효섭 대리님. 아마 이 골드 아카데미가 그 발판이 됐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드 아카데미의 부제목이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품격 청춘 아카데미.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이 말을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이 담당자분이 이렇게 이제 부제목을 그때 정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제목이 있었는데, 기존의 골든 아카데미 방식은 거의 나들이가 중점이 됐던 사업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래서 담당자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고품격 청춘대학이 아니라 노인문화센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냥 일반 다른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오고, 근데 중점이 되는 건 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게, 그러면 그 제목이 고품격 청춘대학이니까 정말 대학처럼 수업을 진행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셨던 거는 강사를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변경을 시작한 거죠.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주제를 했던 거는 인문학인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막 엄청 과정은 되게 많겠죠. 그런 과정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한데, 그런 과정을 겪고 이분 담당자분이 참여하시는 회원분들한테 이제 다 동의를 얻으셨대요. 설득을 했고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근데 다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진행을 했는데 회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구나 느끼셨겠죠, 담당자분은. 그래서 다시 기존 거를 이제 하시던 것처럼 해주되 이제 골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물론 이제 기존에 나들이나 이런 거는 다 가는 대신에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전처럼 이용인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좋은 취지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분들한테 일정 금액을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우실까봐 그 수업 있는 당일날 모금통을 설치해서 이제 기부를 하셔라. 자연스럽게 금액을. 근데 얼마가 모였을까요? 빵원이라고 하시대요. 저도 놀랬거든요. 한 100원이라도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도 그게 정말 놀랐다고 하셨어요. 좋은 취지라고 설명은 다 자기네 반응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한 푼도 후원이 안 됐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나서 그분도 아마 이런 골든 아카데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정이 좀 떨어진 경우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후로부터는 골드 아카데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시간에. 근데 저는 이분한테도 다시 여쭤봤던 게 다시 하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재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담당자분은 자기가 설득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설득 과정을 좀 길게 잡고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했던 의무나 후원회 이런 거를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제 생각에 그 얘기를 듣다가 골드 아카데미랑 성부복지관이랑 좀 괴리감이 있었다라고 조금 생각해요. 이게 담당자 생각인 건지 담당자랑 골드 아카데미의 괴리감인지 모르겠지만 골드 아카데미 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시고 그 나들이 때문에 오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자꾸 사회복지적인 요소를 자꾸 개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저 사업 중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공동육아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당시 맡았을 때는 그분은 육아 정보를 나누고 정말 개모임처럼 지역 주민들과 친해지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를 원하셨던 분들인데 자꾸 저는 거기다가 뭘 하면은 그걸 나눠야 된다 이런 걸 자꾸 끼워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괴리감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랑 맞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희가 접근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수연쌤 케이스가 기억나시죠? 그 외국인 여성분, 임신하셨던 분. 그분이 그 육아를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제 키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공동육아가 저희가 지금 현재 키우고 계신 분들이니까 적합할 것 같아서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한 3분 정도는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원을 받으셔서 이제 도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사회복지 요소를 개입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대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와그라고 우리 동네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김진성 과장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는 저희 미션 비전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웃과 이웃이 친한 동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그 당시 지역 조직팀이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하고 아시다시피 관장님과 엄청난 공부를 하셨을 정도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패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김진성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회의와 공부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 선정을 이제 지역 어디로 이제 선정할까부터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데 적은 구역에 많은 인원이 살고 조금 어색한 관계가 있는데 다 떠오르실 거예요.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라는 데를 이제 선정을 하셨고 이제 주변 인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1단지, 4단지, 10단지, 11단지를 제외한 아파트에도 홍보를 진행을 했었대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1단지, 4단지만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을 이제 사업 선정을 하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긴 하셨대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역 조직팀 논의해서도 결론은 안 나왔대요. 다들 아시죠? 왜냐면 저희가 뭘 욕구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몇 필요한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잘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프로그램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해보자. 그리고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이제 벼룩시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각 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욕구조사를 이제 하겠죠.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반응이 다 이렇다고 합니다. 다 좋다, 관심 없다, 그냥 벼룩시장이 좋다 이런 식의 반응. 근데 저도 처음 11단지 작년에 처음 11단지 맡고 벼룩시장을 진행하고 이제 욕구조사를 진행할 때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그냥 좋다, 딱 뭘 원한다 이런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와그락을 우리 동네에 시작할 때가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1단지, 4단지, 10단지, 11단지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진행했던 거는 여기에 오신 분 소수의 의견이랑 그럼 이런 무관심한 답변을 가지고도 무작정 진행했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저희 와그락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한테 어떤 게 조금 더 그러니까 잘 됐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제 활성화가 됐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는데 어울정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1단지 기준이고요. 처음에 이제 벼룩시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고 소수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그걸 들었을 때 어린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놀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장터라고 진행하면서 벼룩시장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들과 이제 놀이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도 그때 지원을 했는데 그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을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다시는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막 물풍선 던지기인가 이런 걸 했는데 자꾸 사람한테 던지는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 행사로 진행됐다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가 저희 복지관이 개입되지 않은 주민들이 이제 기획하고 이제 행사가 진행되는 이런 행사가 이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잘된 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한계라고 해서 조금 여쭤봤어요. 근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와그락을 우리 동네가 왜 시작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 이웃이 친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웃과 이웃이 친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저랑 부장님이랑 친하면 이게 성공한 건가? 약간 이런 개념.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소수의 인원들만 저희가 지금 관계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한계로 좀 얘기를 말씀을 주셨고요. 관리사무소와 일을 했다는 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11단지 들어갔을 때는 관리사무소랑 일하는 게 너무 편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꼬집으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지역 주민들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관리사무소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 주민들 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 아마 꼬집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잦은 담당자가 변경이 됐다는 거. 저도 이제 11단지가 미니쌤이 맡고 있다가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면 기존의 관계받는 걸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그것처럼 저희도 그 지역 주민들과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명절라는 행사인데요. 제가 15년도에 처음 입사해서 설 행사를 이제 16년도에 처음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는 신입 직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기 바빴어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어쨌든 설날 행사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때는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명절 행사의 경우는 여기 강당에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다음에 공연 보여주고 뭐
맛있는 걸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저는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가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이제 그 전에도 저희가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명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고향집에 가서 할머니랑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떠올라가지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봉사단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각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여 전달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도 아직 1년 차도 안 된 신입 사회복지사였던 거고 이 사업이 잘 될까?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저희 그 당시 직원분들한테 좀 많이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게 좀 3가지 정도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슈퍼비전을 주셨던 분들이. 네, 한 분은 이렇게 주셨어요. 밑반찬 배달이랑 다른 게 뭐야? 라고 좀 주셨거든요. 단순하게 주는 거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확신을 가졌던 거는 어쨌든 가서 만나고 대화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명절 행사를 진행하고 끝난 후에 이 행사 외에도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분의 의견을 안 들었던 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가장 충격 먹었던 얘기죠. 네가 할 수 있겠냐고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꾸며놨는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기획으로 하면 자원봉사자를 100명 이상 정도를 모집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개념이 없었죠. 이렇게 모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얘기를 주셨던 게 이렇게 너가 100명 그렇게 인원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이셨겠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도 얘기하면 신임이지 자꾸 핑계가 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근데 진행을 했죠. 근데 결국 또 끙끙 앓고 하시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1, 2주 안 남은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경 대리님이 좀 많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도 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턱대고 했던 게 또 잘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사회복지사였던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사회복지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조금 많이 의지를 했고 많은 걸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직공개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진달래 모임이나 골드처럼 사회복지사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좋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때 고민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냥 행사로 바꿀까? 이렇게 진짜 정말 고민이 좀 많았던 결국에는 찾아가는 걸로 바꿨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고민들을 주셨던 경험이 좀 있었던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었고 제가 어쨌든 이거를 진행하면서 많이 부족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고민만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준비 과정, 진행 당일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틀인가 3일 전인가 해설대님이 손편 찔러면 찡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 다 또 멘붕이 왔겠죠.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조금 한번 봤는데 진짜 엉망진창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좋았던 반응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도 참여하겠다.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다. 복지관에 돈이 없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가 재료를 준비하겠다. 이
이 내용은 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달걀값이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전을 붙이려면 달걀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적은 이제 한정된 예산에 준비하다 보니까 달걀을 몇 개밖에 못 드렸는데 그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달걀 한 판을 사서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셨던 거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색하다. 전에 무언가가 필요하다. 저는 이게 조금 제가 다음에 발전시키고 싶었던 건데 조금 못하긴 했어요. 왜냐면 영전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누구나 다 그렇죠. 처음 직공개하기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사전에 뭔가 준비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조금씩 만들어 줘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식사가 아니라 생필품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이라 방문에 대한 부담감 이거는 당연히 가지고 계셨을 거고요. 이때 이제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전화를 다 드렸어요. 한 70명 정도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를 드렸고 집에 와도 괜찮다라는 분이 39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찾아갔는데 어르신들이 왜 왔냐 이렇게 반응을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여기 오는 걸로 이제 전화를 인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자원봉사 오셨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이렇게 진행했던 분들 몇 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 저도 제가 사업을 조금 다시 진행해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단기가 뭐 필요 넣는 작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 자원봉사자분들 반응은 제가 다 받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에 대한 반응을 너무 적게 받았었어요. 일일이 전화드리지 못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음에 진행하고 그런 어르신분들한테 반응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 2, 3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복지관에서 진행할 건 진행하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만약 진행하게 된다면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업 외에 또 정말 많은 직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실패도 해보시고 성공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은 신규 사업도 물론 좋지만 기존 담당자분들이 사업을 맡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많대요.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하고, 실패도 하고, 이런 경험이 어쩌면 신규 사업 만드는 것보다는 더 기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교육이 조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으시면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가 지금 지역전담대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각 동으로 저희가 안 찾아갔지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내에서 저희가 직접 지역사회 내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저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좀 부담감 이런 거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현재 2020년도 사업으로만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맹목적으로 신규 사업을 찾고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을 좀 보시면서 전에 좀 새로 기억나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전에 기존 사업들도 한번 돌아보시는 경험도 되고 그때 자기가 각 선생님들이 고민했던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전 사업들이 지금 상황에 맞는다면 다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